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현장 개설 순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14회 리프트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호이스트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타워 크레인 말씀드렸는데 양중 계획의 넘버 2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리프트카는 골조 공사 끝난 층에 마감 공사 들어가잖아요. 각종 습식자재와 건식자재 그리고 작업자들까지 해당 층에 실어 나르는 현장용 엘리베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현장의 임시 엘리베이터인 리프트카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후속 작업이 들어가는데, 수많은 자재와 인력을 매 층마다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시멘트, 벽돌, 타일 이런 거 매 층마다 각 방마다 운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멘트, 모래, 각 공도구, 작업자분들 이렇게 다 실어 날라 줘야 되는 거죠. 또 창문 옆에 단열재 붙인다 그랬잖아요. 창문 옆에 저런 단열재, 그 위에 석고보드 붙이고요. 저 창틀도 운반해야 되는 거고, 단열재도 운반해서 붙이고, 우레탄 폼도 작업자분들이 가서 쏘고, 그 위에 석고보드 붙이고, 이런 작업, 신발장 같은 일반 가구들 양중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주방 가구도 운반해서 붙여놔야 됩니다. 저걸 붙여놔야 저 다음 공정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수많은 습식 자재들, 마감 자재들, 가구들, 이런 게 다 리프트카로 양중이 되는 거죠. 간혹 엘리베이터 좀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본 건물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이제 건물의 옥탑이에요. 옥탑. 이 옥탑은 말 그대로 맨 위에, 최상층보다 더 위에 이제 설치가 됩니다. 골조 공종의 맨 마지막 시공층이에요. 저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있습니다. 이 옥탑 안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노란 기계가 있는데, 이 노란 기계를 권상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모터인 거예요. 이게 옥탑이 다 되고 이 권상기가 설치가 되고, 저 권상기를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가동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준공 임박해야지 가능한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설용 엘리베이터는 별도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각 케이지마다 별도의 운전원이 한 명씩 저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층을 이야기하면 저 운전원 분이 그 층 데려다 주고 다시 내려오고, 혹여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 걸이 다 있었잖아요. 처음에 병원 같은데 이런 데도 있었고, 아무튼 저런 그 운전원이 별도로 있었고, 운전원이 별도로 쉴 수 있는 장소도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무인 리프트카를 씁니다.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니까 점점 인력이 적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모든 공법이나 장비들이 다 변하고 있어요. 타워도 마찬가지예요. 타워도 무인 타워가 있습니다. 작은 현장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협이 생기니까 관련 노조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죠. 이건 또 다른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무튼 다시 리프트카로 돌아가서 어떻게 무인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면 엘리베이터와 거의 같은 방식이에요. 1층에는 케이지 호출 버튼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걸 누르면 저 위에 있던 리프트카 케이지가 쭉 내려와요. 케이지 내부에서는 사람이 타면 열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층을 눌러요. 20층이다, 27층이다, 이걸 누르면 그 층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층에 딱 쓰면 문 열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도 내리고 사람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리프트카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27층의 모습인데, 27층에서 호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누르면 다른 층에 있던 1층에 있던 호이스트카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내 앞에 저렇게 딱 쓰면 문 열고
타면 되는 거예요. 예.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운방구와 마스트가 있는데 이 마스트가 그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저 마스트가 이렇게 쭉 벽체에 붙어서 있으면 운방구가 그 마스트의 톱니바퀴를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저렇게 단단하게 고정된 마스트에 이런 기어가 있어서 이 톱니를 물고 회전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작동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계단실 라인당 한 대씩 있어요. 예. 세 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라인, 1호, 2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 하나, 3호는 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벽체로 막혀져 있으면 그쪽에 또 한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라인당 한 대씩. 그래서 보통 한 개 동에 2대씩 설치가 됩니다. 리프트카가. 사진도 이렇게 이 동도 이렇게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라인에 운반량이 많을 경우엔 어떻게 하느냐, 마스트 한 개에 케이지 2대가 달려서 운행하는 타입도 있어요. 좀 특별한 일반적이지 않은 리프트카입니다. 운반량을 계산을 해서 한 대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저렇게 2대를 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리프트카에서는 저 마스트가 어떤 그 핵심적인 기둥 역할을 하니까 저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리프트카도 같이 올라가요. 타워 올라가는 것처럼. 기둥이 되는 마스트 올리는 지금 사진 보고 계신데, 케이지 위에서 안전벨트 걸고 지금 마스트 올리는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마스트 연장하면서 일정 간격마다 월타이, 벽체에 고정해주는, 아까 그 타워 크레인에서는 브레이싱이라 그랬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월타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벽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월타이는 저렇게 3계층당 한 개씩 고정을 합니다. 그래야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이 안전해요. 마스트 올라가는 자리에는 저 위에는 지금 골조 공사가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깽폼이 있을 텐데 그 깽폼 하부를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화살표 보고 계시죠? 안쪽으로 들여 놓습니다. 그래야 깽폼 바로 밑에 층까지 리프트카가 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스트가 있어야 리프트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사진에선 깽폼이 한 개층 더 이제 올라가면 저 들여놓은 위치까지 마스트를 연장 설치할 겁니다. 지금 작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치도 당연히 잘 돼 있어요. 낙하 방지 장치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강제로 케이지를 정지시키는 장치예요. 과상승 방지 장치입니다. 케이지가 그 레일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기계적으로 어떤 그 리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릴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권과 방지 장치입니다. 최상단이나 뭐 최하단에 도달했을 때 멈추게 만드는 장치, 이게 되겠고요. 지상 1층엔 경사로로 이렇게 램프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바퀴 달린 리어커나 이런 카트 같은 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죠. 1층 탑승하는 부분에는 뭐 위에 양 옆에 이렇게 철망으로 안전망을 튼튼하게 설치를 해서 상부에서 혹시 뭔가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방호망을 철저하게 저렇게 해놓죠. 그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나면 합격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 인증 합격 증명서를 받아서 저걸 그 장비 케이지 내부에 붙이도록 돼 있어요. 장비 설치 후에 장비가 안전하게 설치가 다 되면, 그리고 검사를 통과하면 이용 가능하다 안 하다 판단한 후에 저렇게 합격 증명서를 발부를 해줍니다. 리프트카 설치가 되기 전 뭐 5층 이하이거나 아니면 단독동인 경우에는 리프트카를 아직 설치 안 돼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해서 자재를 올려요. 스카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뭐 이사할 때 사용하는 사다리차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런 장비는 많이 사용하는 건 비용 낭비니까 적기에 리프트카를 잘 계획해서 발주도 적기에 내고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기초도 만들고 설치를 해줘야지 맞는 거죠. 예. 지금 저 스카이는 사진처럼 붕대를 쭉 뻗어서 끝단 저 케이지에 사람과 자재를 싣고 저렇게 이제 작업하는 모습의 사진을 보시고 계세요. 리프트카가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고 해서 뭐 굉장히 안전한 장비이긴 한데 사실은 타보면 덜덜덜덜 진동도 심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기 이렇게 망이 돼 있어 가지고 밖이 훤히 다 보여요. 그래서 뭐 결코 안락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가끔 이렇게 대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현장 실습 나온 그 학생 태우고 저 위에 이제 올라가서 보여줄 게 있어서 타서 좀 올라갔는데 좀 멈춰달라는 거예요. 자기 도저히 못 가겠다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운전원이 있었는데 멈추고 다시 내려가서 내려주고 못 하겠다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고 결국 그 친구하고 우리 직원도 같이 내려서 걸어서 저 위에까지 올라와서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저 친구는 현장에서 근무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끔 높이 올라갈 때 그리고 막 이렇게 덜컹덜컹 흔들릴 때는 저 철망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 이렇게 꾹 나오거든요. 이렇게 잡혀져요. 양쪽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서 잡게 돼요. 벽을 짚게 되는 거예요. 손이 뭔가 이렇게 좀 잡고 있으면 좀 뭔가 편안한 느낌? 이런 게 좀 든다 그럴까? 결코 하여튼 안락한 엘리베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드시 꼭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4회 리프트카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15회 가설계획 말씀드릴 겁니다. 가설계획을 잘 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서의 어떤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본공사가 계획대로 그야말로 착착 잘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이 초기의 가설계획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 소장들은 경험 많은 고참 선배들 찾아가서 내가 짠 이 계획이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민원 대비 이거 맞는지, 도로 여기다 놓는 건 맞는 건지, 사무실 여기다 놓는 건 맞는 건지 고참 선배 찾아가서 물어봤던 상태가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15회 가설 계획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